보통 트레이딩을 할 때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한 다음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가격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면 바로 돌파된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갑자기 가격이 역전되며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밀 전략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매 전략은 해외에서 13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좋아요만 무려 7만 개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매매 전략입니다. 먼저 돌파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요. 돌파란 말 그대로 지지 또는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돌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돌파가 일어나면서 급등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돌파를 하는 이 지점은 훌륭한 진입 타점이 됩니다. 돌파 이후 계속 상승으로 이어지면 좋지만 문제는 돌파를 했다가도 다시 가격이 역전되어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돌파 패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패턴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매매할 때 알아두면 좋은 여러 브레이크아웃 매매 패턴이 있습니다. 깃발형과 세기형, 페넌트 트라이앵글과 같은 삼각수령과 박스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문제는 패턴 이미지와 똑같은 가격의 움직임만을 찾고 있다는 건데요. 가격은 이 패턴의 모양대로 정확히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에 나오는 패턴 그대로의 정확한 가격의 움직임을 찾는 게 아니라 해당 패턴을 만드는 주요 지지 및 저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러한 패턴의 이름을 외우고 어떤 모양인지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팩트는 이러한 패턴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건데요. 가격이 통합되어 두 가지 주요 가격대를 만든 다음 어느 쪽으로든 돌파를 한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지지와 저항의 여러 주요 지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지와 저항점은 많을수록 그 신뢰도는 더 올라갑니다. 지지와 저항점을 알고 있으므로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을 그려봤는데요. 지금까지는 누구나 똑같이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부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수를 하는 지점입니다. 보통 여기서 위로 상승 돌파를 하든 아래로 하락 돌파를 하던 돌파를 기다리게 됩니다. 가격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 즉시 롱 포지션에 진입하지만 잘못된 가짜 돌파였음이 밝혀지고 가격은 반대 방향으로 반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모멘텀 캔들입니다. 모멘텀 캔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큰 몸통을 가진 장대 캔들입니다. 또는 3개의 중간 크기의 캔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향할 때 모멘텀 캔들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캔들 형태가 우리가 찾아야 될 모멘텀 캔들입니다. 그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여 저항선을 그리고 가격이 지지를 받은 지점들을 연결하여 지지선을 그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꽤 괜찮은 크기의 캔들이 나오고 저항 라인을 돌파해 줍니다. 하지만 캔들의 끝부분만 돌파 마감해줬기 때문에 모멘텀 캔들로는 간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캔들을 모멘텀 캔들로 보려면 몸통의 대부분이 저항선을 돌파 마감해줘야 되는데요. 다음 캔들에서 양봉 캔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것을 모멘텀 캔들로 간주할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음 캔들이 빨간색 음봉 캔들이었으므로 이 신호는 무시해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된 돌파 신호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항선과 지지선이 설정되고 가격이 움직이며 적당한 크기의 캔들이 저항선을 돌파해 줍니다. 큰 몸통이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 캔들이 아니므로 추가 확인을 위해 기다려 볼게요. 두 번째 캔들에서도 양봉 캔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몸통이 크거나 초록색 양봉 캔들이 3개가 있는 경우에만 모멘텀 캔들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기다려 줄게요. 그 이후 세 번째 양봉 캔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포지션 진입을 고려할 때가 왔는데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3가지의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은 저항 부근으로 다시 되돌림 이후 반등하거나 가격이 저항 수준을 다시 하락 돌파하여 거짓 돌파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풀백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거래를 시작해야 될까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결과가 어떻든 확률은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저항 수준으로 내려와 리테스트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모멘텀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줍니다. 손절 라인은 저항 라인 바로 아래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풀백되어 저항 수준에서 반등하더라도 내 손절매에 닿지 않고 여전히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포지션 진입해둔 상태이기에 동일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캔들이 모멘텀 캔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된 돌파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저항선 아래라는 손절 기준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입 타점은 알았으니 익절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보통 모멘텀 캔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돌파가 이루어지면 큰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손익비 1대 1.5 비율로 설정 후 매매를 하게 되었다면 많은 이익을 놓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정해진 원칙에 의해 분할 매도라는 전략을 사용할 건데요. 먼저 진입 신호를 찾은 다음 저항선 아래에 손절 라인을 설정 후 익절 구간은 손절가 대비 1.5배 구간으로 설정해 줍니다. 가격이 1.5배 구간에 도달하면 절반은 매도하여 수익을 챙깁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의 수량이 남게 되는데 처음 설정해 놓은 손절 라인을 처음 진입했던 진입가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다시 하락하더라도 이미 절반은 1.5배 구간에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손실 없이 나머지 상승분에 대한 이익도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절 라인은 본전 근처로 옮긴 후 나머지 이익분에 대해서는 보조 지표를 사용하여 익절 타이밍을 결정할 텐데요. 지표 검색으로 들어가 샹들리에 스탑을 검색 후 해당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설정으로 들어가 ATR 멀티플라이어 값을 3에서 2로 변경해 줍니다. 이 지표를 이용한 매도 전략은 매우 간단한데요. 처음 매수했던 물량의 절반은 손익비 1.5배 구간에서 매도 처리 후 손절 라인을 진입가로 설정하고 샹들리에 표시기의 색상이 바뀌면 남은 물량도 전량 익절 처리해주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샹들리에 표시기의 색상이 바뀌며 봉 마감한 이때 전량 익절해주면 됩니다. 하락을 형성하지 않고 가격이 곧바로 상승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 캔들을 동반한 대부분의 돌파는 풀백을 형성하지 않고 큰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거래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어 추세선을 설정하고 모멘텀 캔들이 저항선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몸통이 큰 모멘텀 캔들이 나오며 저항선을 돌파해준 이때 봉 마감 후 포지션 진입해줍니다. 손절 라인은 저항선 아래로 설정 후 익절은 손절가 대비 1.5배 구간으로 설정해준 뒤 처음 설정했던 익절 구간에 도달하면 절반은 매도해줍니다. 절반은 매도 후 손절 라인을 처음 진입했던 진입가 부근으로 수정해준 후 샹들리에 표시기를 켜줍니다. 여기서 샹들리에 표시기의 색상이 바뀌면 나머지 절반의 물량도 전량 익절 처리해줍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파 매매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비밀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와 같은 전략을 더욱 수익성 있게 만드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